자, 오늘 23일입니다. 마감 시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낙폭이 좀 나왔는데 코스피 1.8%, 코스닥 1.92%, 거의 3% 가까이 빠졌죠. 일단 빠진 거는 뭐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왜 그러냐면 저도 오늘은 뭐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미국 시장이 빠졌는데 우리 시장이 어제 일단 밑에 꼬리를 내주고 양봉까지 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미국 시장이 추가 하락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FMC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양봉 나오고 바로 돌리면 좋았겠지만 빠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하락한 거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락이 되게 기분 나쁜 하락이 있어요. 왜 그러냐? 보시면 지금 유럽 시장 열렸네요. 유럽 시장 보면 거의 0. 몇 프로대 하락이거든요. 영국 0.63, 프랑스 0.19, 그 유로 0.43, 뭐 이탈리아 0.6%, 0점대 하락입니다. 0점대 하락이고, 심지어 러시아도 1%대 하락이네요. 러시아가 좀 많이 낙폭이 있긴 있네요. 그리고 보면은 상해가 0.66% 하락으로 마감했고, 니케이는 오늘은 뭐 쉬었고, 그리고 항생 1.14, 대만 1.16, 이 정도 낙폭이거든요. 우리 시장이 상당히 많이 빠진 겁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한 50% 이상 더 낙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기분 나쁜 건 뭐냐면, 이거 FMC 때문에 빠진 게 맞나라는 우려가 있어요. 하나가 그 지점이 제일 기분이 나쁘고, 둘째는 뭐냐면은, 오늘은 이제 그 제가 장 후반에 오늘 또 왜 이렇게 빠졌나,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이유가 정말 이거 들어간 건가라는 생각도, 심지어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북한이 핵을 쐈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취황들을 보니까 대부분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미국 그 한 금통위에서 빅스텝을 예고했잖아요. 0.25% 올리려고 했었는데, 미국에서 워낙에 강하게 금리 인상을 하니까 우리도 50bp 올리겠다, 이런 이제 뉴스가 나왔죠. 그러면서 빠졌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금리가,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국채금리도 같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특히 단기 국채금리가 강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단기 국채금리가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는, 단기 국채금리는 비용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업 운영을 하는 데 있어 악영향을 미칩니다. 돈을 빌릴 때도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되고, 채권을 발행을 했을 때도 내가 줘야 되는 이자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이너스 요소를 가지게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그 마이너스 그 0.5% 빅스텝을 안 하고 똑같이 0.25% 상승을 시켰으면 어땠을까?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미국 그 금리가 3.25잖아요. 지금 우리가 2.5잖아요. 근데 다음에도 2.5를 올리면은 우리가 2.75가 되죠. 2.75%고 미국이 현재 3.25. 그럼 0.5% 차이가 나죠. 이미 금리 차 역전이 일어난 거죠. 근데 우리는 올해 금통위가 두 번인데, 미국은 FOMC가 두 번 남았거든요. 여기서 이제 75bp하고 50bp를 올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난번 전도표에 따라서, 그러면은 금리차 계속 벌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가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0.25%를 올린다고 했을 때는, 미국하고 달러 가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환율이 변동을 하게 될 겁니다. 달러가 훨씬 더 가치가 높고, 상대적으로 우리 원화가 상대적으로 항상 환율을 보는 겁니다. 낮기 때문에 환율이 확 뛰어 오를 거예요. 푹 뛰어 오를 거기 때문에 50bp가 아니라 25bp를 했을 때가 더 악영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금리 인상 때문에 상승시킨 거는 중립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중립 정도로 보고 있고, 오늘 일단 외국인 매도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이할 정도로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50bp 인상 때문에 외국인 매도세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외환에 가장 민감한 게 외국인이기 때문에 25bp를 인상한다고 했을 때 외국인 매도세가 많이 나오면은 차라리 납득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관 매도세가 많이 나왔으면은 오히려 이해를 할 수 있죠. 환차 이게 좀 덜 민감하니까. 근데 보면은 오늘 어디서 이렇게 매도가 많이 나왔냐고 보니까 프로그램에서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일단 비차익 거래에서 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코스피에서 한 1950억 정도 나왔네요. 나왔고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 많이 나왔어. 코스닥이 지금 두 배 가까이 밀렸잖아요. 코스닥에서 지금 순매수가 어 최근에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많이 나왔어요. 한 번 정도 있었을까? 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2156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프로그램으로 비차익으로 밀었다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하고 싶어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일단 오늘 빠진 거는 어떤 악재나 또 이런 것보다는 수급적인 요소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고 지금 그 금리가 오를 때 가장 데미지를 받는 건 어딜까요? 외국인 수급이 아닙니다. 개인 수급입니다. 개인 수급. 원래 개인 수급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개인 부채 비율이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압도적으로 1등이기 때문에 저는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개인들이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 밀어보는 것 같다는 느낌도 사실 있어요. 지금 외국인들이 좀 우리 시장을 드라이브 하려고 생각한다는 게 기본 기조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프로그램으로 밀어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공매도도 오늘 좀 많이 나온 것 같고 그런 측면을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조는 아직 변화 없습니다. 2300에서 2250 이 정도 구간을 잡고 있고 지금 딱 오늘 아니나 다를까 오늘 오고야 말았는데 여기서 V자 반등은 힘들 거 한 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처럼 한 달 정도 바닥 계속 터치해주고 하면서 터치 하면서 바닥을 다진 다음에 다시 또 대반등을 줄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2250을 살짝 깼다가 올라올 수도 있겠죠. 완전히 무슨 뭐 그림 그린 것처럼 딱 거기서 정확하게 브레이크 잡히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바닥 정도 구간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도 지금 딱 나쁘지 않은 자리까지 내려왔거든요. 좀 강 메리트 있는 자리까지 내려왔고 오늘 빠진 거를 경기 침체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경기 침체 모르고 지금 주가 그 금리 올리는 거 아니거든요. 경기 침체 우려를 모르고 올리는 것도 아니고 항상 경기 침체는 주가가 경기보다 선행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이미 많이 빠져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벌써 9달, 10달째 내일 다음 달 되면 10달째잖아요. 1년 가까이 빠져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 상황도 어느 정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질 폭은 많지 않다. 나스닥 기준으로 많이 빠져봤자 전저점 인근 한 500 정도 구간 보고 있습니다. 많이 빠져듭니다. 이 정도 빠지면 우리가 한 2250에서 2200 적게 잡아도 그 정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미국 시장에서 브레이크가 좀 잡혀줄 거고 이 전에도 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 측면을 생각한다면은 지금 뭐 급하게 매도를 칠 정도는 아니고 오늘 투심이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삼성전자는 0.18% 플러스거든요. 근데 전부 나머지 개별주들은 진짜 다 우수수수 부서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세력들도 다 지금 손 뺐다는 얘기예요. 수급을 안 받아주겠다는 얘기예요. 이 매물을. 외국인들 미는 거를 안 받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을 생각한다면 오늘은 좀 수급적 요소가 크지 않았나 어떤 악재가 있었다기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정치적인 문제도 좀 있다고 생각은 해요. 좀 우리 국격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은가라는 우려가 좀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게 전적 원인이라고 생각하진 않으니까요. 지금 미국 시장 지수 선물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환율이 지금 환율이 장 끝나고 더 튀네요. 장 끝나고 지금 더 튀어서 1413원까지 왔습니다. 확실히 부담되는 모습이네요. 장중에는 아까 1410원 왔다리 갔다리 하고 1409원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장 끝나고 지금 더 튀어 올라가는 모습이 좀 부담스러운 모습인 건 맞습니다. 1400 한번 돌파하니까 고점 뚫어놓으니까 지금 관리가 안 되는데
그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오늘 저기 뭐냐 얘기까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차피 방송 우리 회원님들이 주다 우리 회원님들이 보시는 거니까. 얼마 전에 뉴스 나왔잖아요. 그 통화 스와프 추진하고 있다 얘기했는데, 나 이거 뉴스 보고 진짜 황당해서 이것 때문에 지금 환율 뛰는 것 같은데, 통화 스와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거든요. 외환 당국 국민연금과 100억 달러 통화 스와프 합의. 뭔 얘기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왜 이에 따라서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에 필요한 외화 자금을 외환 당국의 통화 스와프 거래를 통해 조절할 수 있다. 통화 스와프는 일정 기간 두통을 맞교환하는 걸 얘기한다. 국민연금이 한국은행에 원화를 제공하는 대신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를 공급받아 해외 투자에 나서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죠. 나와 있네요.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를 늘려오면서 필요한 달러를 외환시장에 선물로 사들이면서 대규모 환전 수요가 발생해서 원화 약세 압력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건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통화 스와프를 왜 하냐면은, 통화 스와프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외화 보유고가 부족할 때를 대비해서 하는 게 통화 스와프거든요. 금융 당국에서 정부에서 달러화를 갖고 있어야지 나중에 우리가 국채들도 많잖아요. 외국에 빚진 것도 있고 그런 것들 달러화로 지급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고, 또 우리 기업들이 대금 결제할 때 달러화로 줘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정책은 뭐냐면 지금 정부에 있는 달러를 풀겠다는 얘기잖아요. 환율 방어하겠다고. 외환 보유고가 이 정도로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100억 달러 정도면은 제 생각에 큰 양은 아닌데,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뉴스는 다시 말하면은 미국하고 통화 스와프와 합의를 한 거는 안 됐다는 얘기로 보여요, 제 눈에는. 그래서 그게 지금 장 끝나고 이게 뉴스가 최초 등록이 4시거든요. 최초 등록이 4시고 저도 아까 본 게 아까 장 마감 때쯤에 봤던 뉴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 정부의 국고에 있는 달러가 비어가면 진짜 이거 나중에 통화 스와프 안 하면은 큰일 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국민연금을 붙잡아 놓고서 왜 해외 투자를 하려고 하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국민의 돈을 가지고 또 뭐 수익을 엄청나게 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뭐라 그럴까요? 국내 투자가 어려운 민원을 들으면서 압박을 좀 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 해외 투자하라고 대놓고 돈 대주면서 나라 돈을 빼서 이제 해외 투자하라는 건데 좀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하여튼 그래서 오히려 그러면 이거 하는 거 통화 스와프라는 뉴스 이 아마 5글자 뽑아내기 위해서, 왜냐면 통화 스와프를 미국하고 하려고 그랬으니까, 국민연금과 한다고 뭐 한다고 우리 다 뉴스 안 읽으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통화 스와프 한다 이것만 보고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오히려 이 뉴스 때문에 미국하고 통화 스와프는 안 되는 거야라는 실망감 때문에 오히려 환율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엎어치든 매치든 정부에서 어떻게 방해를 하더라도, 정부에서 열심히 방해를 하더라도 시장은 간다라는 측면을 생각한다면은, 일단 중요한 지지 라인은 지켜주고 있으니까 이 구간에서 반등을 해주는지 확인을 좀 해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세가 깨진 자리는 아니고 수급으로 미는 정도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우리 시장은 망가진다고 치고 정부에서 개짓거리를 한다고 쳐도 미국 시장이 그래도 반등을 해준다고 하면은 우리 시장도 딸려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신뢰는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